12월 20일 장전 시장입니다. 요 3대 지수는 호투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워낙 큰 폭의 하락이 났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다우가 11거래 만에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나스닥 S&P 500은 약보합으로 마감하게 되면서 어제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거기에 이은 미국의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가 튀어가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수급의 좀 순환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 더 확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여야가 합의했던 임시 예산안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바로 반대 입장을 또 밝히게 되면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또 빠졌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 매년 하는 연례 행사거든요. 연례 행사긴 한데 미국은 주급으로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공공시설들이 전부 다 셧다운을 해버리게 됩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미국은 돈을 안 받으면 그냥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셧다운 위기가 좀 빠르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들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지를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장기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증시가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들 좀 느끼셨겠지만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시작되면은 뉴욕 증시가 막 신고가 랠리 계속 올라갈 거고 미국은 경제가 여전히 강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연준과의 스탠스가 약간 맞지 않고 있죠. 특히 최근에 파월이 발언했었던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연준이 매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전히 연준은 이 지표로 확인하고 금리를 결정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연준과의 약간 그런 합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트럼프가 지금까지 발언했었던 좀 강대강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까지 좀 요새 강대강으로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유럽연합도 새롭게 좀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자국 보호무역으로 좀 선회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리더십에 대한 조금 투자자들의 좀 관망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스크적인 면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제 지난주에 급등을 한 것들을 좀 대부분 만회하게 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연말에 또 산타일레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진 않는다. 역시 지금 여전히 상하락 종목들 비율로 최근 일주일 동안 하락 종목들이 계속 우위로 마감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러셀지수의 하락률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네, 중소형주들로 있는 러셀지수는 정말 반등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요. 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성장주 위주로 좀 꾸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금리에 좀 많이 민감한 상황이라는 점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흐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앉아봐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미국의 이제 향후 4년 동안의 계획이라든가 트럼프가 임명했던 인사진들의 정확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안개 속을 보고 있지만 이미 트럼프 입점 연기를 맛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들 항상 이 리스크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발언과 키보드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나라는 뭐 쉽지가 않죠. 최근에 PBR이 1배 밑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저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0.8배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0.8배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이게 표면적으로 장점은 있어요.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은 없다. 말 그대로 회사가 지금 당장 우리 여기서 주가 청산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지금 주가 수준이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저평가 구간이긴 한데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정치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시의 반등이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벤트가 없어요. 이벤트가 시장을 이끌만한 이벤트가 없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이거 지금 지수를 올리려면은 빨리 빠르게 결정돼가지고 조기 대선하는 게 조금 더 시장에서는 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체적인 견해를 떠나가지고는. 자,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도 제가 뭐 최근에
외환 보유액이 아직까지는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580조 원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고, 국민연금이나 달러 스와프도 했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 투자 심리, 네, 1,400원 위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세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IMF 때, 리먼 사태, 2008년도, 1998년, 2008년 그리고 지금 2024년도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환율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지금 쉽게 미국 주식도 못해.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로 환전해서 사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쉽게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들이 쉽사리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투자를 약간 망설이는 구간 때까지 온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쉽지 않겠다. 물론 다행스럽게 코스피 양안 선물은 하락폭이 크진 않아요. 코스피 양안 선물은 네, 마이너스 0.12%, 하락폭이 좀 크지 않고 MSCI하고 ETF 같은 경우도 플러스 0.89%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제 생각에는 한국 주식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전히 달러 인덱스 108선, 네, 그리고 최금리 10년물 야 4.5%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쉽진 않다. 다만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좀 개별적인 일정 부동목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다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캐나다인들에게 캐나다인들이 51번째 주가 되기 원한다. 제발 우리나라 52번째 주로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52번째 주로 받아줘. 우리나라는 받아준다 하면 땡큐인데 또 아니려나? 아무튼 저는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의 이런 조기 종전론에 대해서도 꾸준한 경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얼마나 빨리 끊느냐, 어느 정도까지 끊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도움이 없다면 지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검정치마가 이제 중국에서 콘서트를 열었다고 하면 현재 정말 2016년부터 지금 아직까지 그 한한령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국이 이 속 좁은 국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맨날 우리나라 컨텐츠 훔쳐가긴 하는 놈들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한한령의 이제 기대감들이 좀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한 58,000번째 해제 기대감이다. 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그냥 거의 한 매달에 한 번씩 한한령 해제 하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요 뉴스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큰 이슈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말들을 제가 최근에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지만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특징주로는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테마주죠. 양자 컴퓨터, 드론, 우주항공, AI, 비트코인 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퀀텀 컴퓨팅이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나사와 최근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서 이거래 동안 거의 한 80% 주가를 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약 규모가 26,000달러, 5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해요. 한국 돈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죠. 커뮤니티상에서 난리가 났고, 그러면서 양자암호 관련 테마주들이 좀 크게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도, 아이언큐는 그나마 버텼네요.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이크론이 정규장에서도 시간보다 더 빠졌네요. 네, 16%대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가이던스에 대한 부담감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약간 다운 사이클, 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다운 사이클이 된다. 얼마나 HBM으로 빠르게 돌릴 수 있을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발적인 일정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그래도 반도체 보조금 수령했죠. 네, 4억 5천만 달러 수령하면서 결국 삼성전자가 중요하다. 금액적인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 네, 삼성전자가 64억 달러만 좀 받으면은 숨통이 튈 수 있는데 요것 좀 빨리 결정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걸 제외하고도 오늘 국내 증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테마 주스 나면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네, 대응을 잘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매매를 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또 라이브 방송에서 잘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